산업화 초기였던 1960년대에서 70년대엔 양말 같은 소소한 생활용품을 명절 선물로 주고받았다고 하죠. 옆집 수저가 몇 벌인지도 훤히 알던 그 시절, 서로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헤아릴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부디 설날만큼은 새 양말을 신고 기분 좋게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 이 선물 속에 담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엇비슷한 살림살이에 비싼 선물이 오가지는 않았지만 함께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 그 시절이 더 따뜻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경기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지금, 우리도 그때 그 튼튼하고 질긴 양말처럼 올 한해도 꿋꿋하게 잘 살아보자고 저도 여러분께 조용한 응원을 드리고 싶네요. 다정이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돈도 많이 버세요. 다정한 시간 행복을 나누는 다정다감 5시. 여러분 곁으로 찾아온 저는 아나운서 조혜나입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는 장기하와 얼굴들 새해 복 듣고 오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새해 복 새해 복 할머니 할아버지 새해 복 새해 복 친구들아 너네들도 새해 복 새해 복 언니 오빠 동생 동창 친구 원수 아군 적군 이 사람 저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너도 나도 모두 다 새해 복만으로는 안돼 네가 잘해야지 노력을 해야지 새해 복만으로는 안돼 네가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힘든 날이는 날에도 새해 복 새해 복 하늘이 파란 날에도 새해 복 새해 복 가버린 작년에 있던 슬픈 일들은 잊어버리고 왠지 모든 일이 술술 풀릴 것 같은 기분이 들어도 새해 복만으로는 안돼 네가 잘해야지 노력을 해야지 새해 복만으로는 안돼 네가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새해 복만으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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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복만으로는 안돼 어떻게 보면 애써도 소용없어 복만 받으면 돼 새해 복만으로도 돼 절대 잘하지마 노력을 하지마 새해 복만으로도 돼 네가 잘하지마 열심히 하지마 새해 복만으로도 돼 네가 잘하지마 노력을 하지마 새해 복만으로도 돼 절대 잘하지마 열심히 하지마 새해 복만으로는 안돼 네가 잘해야지 노력을 해야지 새해 복만으로는 안돼
네, 2월 16일 월요일에 인사드리는 다정다감 5시. 첫 곡으로는 장기하와 얼굴들의 새해 복 듣고 왔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정이들. 까치까치 설날은 다들 즐겁게 보내고 계신가요? 지난 주말까지 합치면 무려 닷새간의 연휴인데요. 혹시 이번 주 목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연차 사용에 성공해서 9일 정도의 긴 연휴를 보내는 다정이들도 계실까요? 와, 그렇다면 정말 부럽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을 하시거나 연휴 때 더 바쁜 직종에 계신 분들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퇴근 시간까지 모두 파이팅 하시고요. 저는 이렇게 설날이 되면 가장 즐거운 게 할머니, 할아버지 뵈러 가는 일인 것 같아요. 저희 친가 쪽은 친할머니와 또 친할머니의 자매분들, 그러니까 이모 할머니들이죠. 할머니들의 첫 조카, 장남인 저희 아빠를 무척 이뻐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저와 언니가 또 이어받아서 예쁨을 물려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마다 친척 할머니들 뵈러 갈 생각에 너무 신이 나고요. 또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저를 볼 때마다 한박 웃음을 지으시거든요. 이게 비유가 아니라 정말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숨만 쉬어도 손뼉을 치면서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늘 명절만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 뵈러 갈 생각에 정말 즐겁습니다. 우리 다정이들은 연휴가 기다려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그리고 여는 말에도 소개했던 명절 선물 세트. 뭐 굳이 바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받으면 기분이 좋은, 진짜 명절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게 바로 이 명절 선물을 받을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하지만 점점 오르는 물가에 또 선물 세트를 돌리는 게 부담이 될 때도 있고, 요즘은 또 받은 선물을 다시 되팔아서 현금화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렇게 특별한 날 한국인들처럼 거의 의무감에 선물을 돌리는 문화는 해외 사례에서도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선물의 본질은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는 연결돼 있고 앞으로도 잘 지냈으면 좋겠고 또 명절을 잘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 부담스럽지 않게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가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코너들도 소개해드리죠. 이야기가 있는 설 연휴 플레이리스트, 그리고 최근 디저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두쫑쿠, 두바이 쫀득 쿠키에 대해 심층 분석해왔습니다. 조금 이따 김세훈 리포터와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설 연휴를 맞아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5 광복로 겨울빛 트리 축제가 2월 22일 일요일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중구 광복로 및 남포동 일대에서 진행이 되고요. 또 추천드리는 거는 광복로 트리 감상 이후에 부평 깡통 야시장에서 먹거리까지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더해 용두산 공원에서 부산타워 야경까지 즐길 수 있으니까요. 연휴 때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하늘공원 설명절 묘지 방문 안내입니다. 2월 17일 내일 설 당일은 혼잡이 예상되니 명절 전후로 분산해서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셔틀버스는 운행하지 않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월 23일에서 24일에 가족 뮤지컬 구름빵이 부산 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열립니다. 원작은 전 세계 40만 부 이상 판매된 백희나 작가의 동명 베스트셀러인데요. 배우와 함께 노래 부르고 율동하는 참여형 공연으로 진행되니 가족 단위 관광객 여러분들에게 많은 추천 드립니다. 달콤했던 그때 그 시절 추억 이야기에 찰떡같이 어울리는 노래들까지. 설 연휴 플레이리스트 첫 번째, 설날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명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풍경,
바로 대목을 맞은 전통시장이죠. 차례상을 차리지 않거나 간소화하는 가정이 점점 늘고 있지만요. 이 명절에만 즐길 수 있는 특별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전통시장은 여전히 장사진을 이룹니다. 아시다시피 명절을 앞두고 있을 때 보통 때보다 많은 인파에 거의 떠밀리듯이 장을 봐야 하는데요. 그래도 넉넉한 시장 인심 덕분인지 사람들 표정은 밝기만 합니다. 쌍구 5개 말고 난리 났다. 반만 잘라 대가리 안 잘라 그냥 와, 전통시장의 활기찬 소리를 들으니까 진짜 명절이 왔구나 싶네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방앗간의 떡, 새벽에 갓 잡아 올린 생선과 알록달록 한과, 또 한 해의 복이 가득 담겨있을 듯한 횟과일도 있고요. 상인과 손님이 주고받는 대화 속에는 사람 사는 냄새와 온기도 들어있죠. 이렇게 장을 보고 나면 본격적인 부엌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이야, 차례상에 오를 전을 부치는 것 같은데요. 소리만 들어도 군침이 싹 돕니다.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경상도는 예로부터 문어와 상어고기라 불리는 돈베기를 차례상에 올리죠. 통영에서는 해삼과 쇠고기, 조갯살, 두부를 사용한 해삼 통지짐을 활용하고요. 충청도에선 우럭으로 만든 어포를, 전라도는 홍어, 그리고 제주에선 옥돔이 귀한 차례상 재료로 쓰인다네요. 지글지글 구워낸 생선과 육전, 산적, 그 옆에 쪼그리고 앉아 갓 부쳐낸 전들을 몰래 먹던 맛. 세상 그 어떤 진미보다 더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운 날 하루 종일 명절 음식을 준비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고되죠. 그래서 준비한 노동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이 많을 줄 모르셨죠? 최병걸의 난 정말 몰랐었네. 이어서 육전 한 입에 이거 한 잔 딱 걸치면 세상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아요. 영탁의 막걸리 한 잔까지 이어 듣고 올게요. 발길을 돌리려고 바람 부는 대로 걸어도 돌아서지 않는 것은 미련인가 아쉬움인가 가슴에 이 가슴에 심어준 그 사랑이 이다지도 깊을 줄은 난 정말 몰랐었네. 진정 난 몰랐었네.
막걸리 한 잔. 온 동네 소문났던 천덕꾸러기 막내 아들 장가가던 날 알턴니가 빠졌던 덩실더덩실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낫지요. 고사리 서로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생각나네.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긴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박던 못난 나를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긴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박던 못난 나를 달래주시며 따라주는 막걸리 한 잔 따라주는 막걸리 한 잔. 오랜만에 가족들 모였는데 이 게임 안 하면 섭섭하죠? 와, 방금 대박이 터진 것 같은데요? 바로 윷놀이입니다. 배불리 먹고 한숨 돌릴 시간에 이 윷놀이 한판 하고 나면 깔깔 웃느라 소화가 다 되는 느낌이 드는데요. 또 서로 협력해서 전략을 짜는 재미가 쏠쏠한 전통놀이기도 하죠. 이런 장점 덕분에 지난 2022년 윷놀이가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고 또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윷놀이를 등재시키기 위한 노력도 계속 이어가고 있답니다. 왁자지껄하게 웃음꽃을 피우는 풍경, 동요 윷놀이를 들으며 함께 해보시고요. 연휴 내내 텐션 끌어올리시라고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까지 두 곡 이어 듣고 올게요. 던져
해야지 Friday 불사 일어나야지 아침인데 눈 감았다든 해가 중천인데 아침밥은 계속 10분 더 자야 돼 Take a coffee though 또 속에 것들은 다 왜 잘나 보여 나 마음에 또 왜 아등바등 또 왜 이리저리 쳐왜 우린 다 이어폰 꺼본 좀비 비교해 모두 다 텐션을 펌핑 힘을 좀 내어보자 우린 여러분의 보석순 반복되는 하루에 시작이 되는 이 노래 네 옆에서 불러주겠어 힘내지 못하겠어 Friday Don't give it up never give it up yeah Friday 우리 부석순 Friday Come on 스토리 속에 친구들은 다 왜 잘나 보여 나만 왜 왜 아둥바둥 또왜 이리저리 저왜 우린 다 이어폰 꺼본 좀비 비교해 모두 다 텐션을 펌핑 힘을 좀 내어보자 우린 여러분의 보석순 반복되는 하루에 시작이 되는 이 노래 네 옆에서 불러주겠어 힘내지 못하겠어 Friday Don't give it up never give it up yeah Friday Okay. 모닝 카페인은 디카페인 일찍 일어나는 기분 뭐같지 철없이 부재중 전화 제끼고 dance with my laziness 부분 등 팔다리 전부 다 팬이 Ooh I feel like I'm 17 이런도 못해만 되는 불행과 같이 살기에는 내 시간이 너무 아깝지 man Y'all don't deserve it Unfortunate is unnecessary 알다시피 인생은 원래 그지 같아 그러니 조금만 힘을 내 구겨진 인생을 연주하는 우린 비굴해 vein to vein 차분히 다 막장을 연주해 We got plenty more pages left to play 올라갔다 내려가는 주식같이 알다가도 모르겠는 인생 뭐같지 한 템포 쉬고 물 한 모금 마시기 자 여기서 비타민 A, B, C 반복되는 하루에 시작이 되는 이 노래 네 옆에서 불러주겠어 힘내지 못하겠어 Friday Don't give it up man Don't give it up yeah Friday 우린 부석순 Friday 다다다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맛의 명태자 최고급 젓갈을 만드는 대경 F&B에서 큐브 명란, 샤워타월 세트 전문업체 범양산업에서 샤워타월 세트, 부산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본부에서 생명쌀 4kg, 용호동 W스퀘어 1층 재료가 최고의 기술이다 100% 우리밀빵 아빠와 소풍에서 맛있는 베이커리 상품권, 파전, 수육, 보쌈이 맛있는 부평 깡통시장 녹두밭에서 모바일 커피 쿠폰, 허영만 작가도 인정한 아미동 70년 전통의 옛날 국수, 한우 사골로 우려낸 소머리곰탕도 맛있는 옛날 국수집에서 2만 원 식사권을 드립니다. 부산 울산 지역 화재의 현장을 발빠르게 취재해서 알려드립니다. 김세훈의 리포터 현장. 네, 다다다 1번 타자 김세훈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다정다감 5시 1번 타자 김세훈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올해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유 벌써 2월도 이렇게 다 지나가는데 올 한 해 좀 어떻게 지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디는 근데 올해 들어서 이미 좋은 일이 있죠? 그쵸. 이미 좋은 일 이렇게 또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이랑 좋은 시작을 함께하게 돼서 예. 저희 오늘 벌써 다 썼나 싶기도 하고요. 네. 아니 뭐 더 남아 있겠죠. 그쵸. 이제 상반기 시작이니까요. 그러니까요. 또 세훈 리포터는 2026년을 맞이해서 새롭게 느껴지는 점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좀 자아 성찰이나 신세 한탄을 조금씩 하면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이 트렌드나 밈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래도 이게 방송이나 트렌드를 좀 따라가면서 그 시의성에 맞춰서 가려다 보니까 네. 관심이 없어도 밈이나 트렌드를 좀 알아보려고 노력하거든요. 네. 근데 너무 빨리 바뀌니까 이제 알았다 했으면은 요즘 이미 세대들이 지나갔대. 안 써요 이제 그거는 거예요. 이렇게 빠르나 싶은데 또 제가 20대 때를 생각해 보면 뭐 저 때도 이 정도 속도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제가 나이 들어간다는 것을 체감하면은 저보다 더 윗세대인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은 오죽할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쵸. 이번에 또 다가오는 명절이잖아요. 네. 오늘부터 연휴가 시작인데 네. 오늘부터 시작되는 명절은 영유아부터 노년층까지 모든 연령대가 한 집에 다 모이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의 대화 주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게 아마 큰 숙제가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괜히 뭐 어디 할 말 없으니까 날씨 얘기나 하고 차 막히는 얘기나 하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조금 불편한 얘기들이 또 나올 수도 있고 해서 오늘은 이번 설 명절에 여러분들이 괜한 얘기들보다는 요즘 트렌드 얘기를 하면서 좀 물꼬를 틀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네. 이 물꼬를 트는 걸 어른들, 윗세대가 한번 쫙 틀어주면은 젊은 세대들이 눈이 휘둥글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최신 트렌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은 바로 지금 가장 인기 많은 디저트인 두바이 쫀득 쿠키, 일명 두쫑쿠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전해드릴까 합니다. 좋습니다. 이 두바이 쫀득 쿠키 줄여서 두쫑쿠라고 하는데요. 네, 저도 요즘 푹 빠져 있어서 네. 푹 빠지셨어요. 네, 너무 좋아합니다. 아니, 저도 사실 이 취재 전에는 전 안 먹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취재를 하면서 이걸 먹어야 되나 싶어서 하다가 몇 번 먹어봤는데 가게마다 맛이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예디는 좀 어떤 맛을 추구하나요? 저는 우선 그 딱 정석을 좋아하는데요. 정석? 그 얇은 어? 이 쫀득한 피와 가득 들어있는 그 속. 근데 이게 좀 촉촉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또 퍼석하면은 또 요즘 인기가 없더라고요. 당도는요? 당도는 전 단 거 좋아합니다. 그래요? 네, 좀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 기준을 잡았거든요. 어디는 엄청 단데 맞아요. 어디는 좀 그래도 당도가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좀 부담이 덜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전 두 가지를 다 먹어봤는데 네. 요즘 세대들이 왜 좋아하는지 알겠다라는 그 포인트를 딱 짚었어요. 정말 맛있으셨나요? 저는 맛은 없었는데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다. 내 취향은 아니었지만 대중적인 취향일 만은 하다. 그 흔히 말해서 혈관 막히는 맛. 그쵸. 이 들어가는 재료가 정말 정말 사악하죠. 네,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거를 어떻게 요 동그란 거 하나에 그 몸에 안 좋은 걸 다 갖다 넣었는지. 그렇죠. 대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정말 식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개인 카페에서는 두쫑쿠가 없으면 장사가 안 될 정도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뜨거운 인기를 얻은 음식 유행을 먼저 한번 살펴봤더니 5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네. 처음에 이 디저트류에서 한과가 나왔어요. 그냥 한과만 먹은 게 아니고 르뱅 쿠키라고 해서 거기 위에 한과를 올려서 판매하는 거. 알죠. 기억나요? 네. 그렇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탕후루 나왔었죠. 사실 탕후루가 우리나라 탕후루랑 중국 탕후루랑 전혀 달라요. 정말요? 네, 중국 탕후루는 그렇게 설탕 벙벅이 아닙니다. 실제 처음 중국 알았어요. 탕후루는 안 달아요. 예, 우리나라 한식 탕후루 네, 유행했었고 그 뒤에는 이제 마라탕이 있는데 요즘은 마라탕도 그 어묵꼬치처럼 종이컵에 하나씩만 그 꼬치에 팔아서 이제 1인분용을 팔더라고요. 그렇군요. 거기까지 발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바이 초콜릿이 나왔다가 지금의 두쫑쿠가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에는 시간 흐름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두쫑쿠의 특별한 점은 앞서 있었던 유행들과는 조금 차이점이 이 두쫑쿠에 대기업들이
개입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것들이 유행하면은 대기업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대량 생산을 해서 뭐 편의점이나 이런 데 막 파는데 네. 뭐 탕후루처럼 뭐 전국 프랜차이즈 카페나 뭐 프랜차이즈 지점들이 우후죽순 막 생겨났었는데 네. 두쫑쿠는 그런 식품 기업이나 프랜차이즈가 진입을 잘 못하고 있고 진입해도 큰 힘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아마 이게 앞서 얘기했듯이 그 가게들마다 추구하는 맛이 조금 차이가 다르니까 거기에서 이런 기업들은 일관성 있는 맛을 내야 되는데 그 네. 방향성을 좀 못 잡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두쫑쿠가 왜 힘을 못 얻는지는 그런 방향인 것 같은데 그럼 이 두쫑쿠의 시작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알아봤거든요. 네. 이 두바이 쫀드 쿠키는 튀르키예나 중동, 지중해 지역에서 디저트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카다이프와 또 피스타치오 스프레드를 섞어서 필링을 만들어가지고 필링이라는 것은 속재료입니다. 네. 이 필링을 만들어가지고 초콜릿과 마시멜로우로 감싸서 거기 위에다가 코코아 분말을 덤벅을 해가지고 먹는 것입니다. 너무 맛있겠는데요? 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이름에 두바이가 들어가지만 실제 두바이에는 없는 우리나라 전통 정말 아이러니네요. 네, 두바이가 들어가지만 우리나라에는 전혀 없는 두바이에는 없는 우리나라 네. 전통 디저트입니다. 네, 이게 오히려 두바이로 역수출되고 있는 디저트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두쫑쿠는 보통 이제 개인 카페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인기가 너무 많아서 이제 1인당 구매 한정 수량이 정해져 있을 정도로 그런 규정이 생길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네. 또 맛집에 따라서는 뭐 정말 맛있고 인기가 많다 하는 곳은 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입맛은 조금 안 맞고 예디도 그렇잖아요. 예디는 입맛이 잘 맞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1, 20대를 집중적으로 해서 트렌드에 민감한 친구들을 만나서 두쫑쿠 먹어본 후기 혹은 두쫑쿠를 좋아하는지 그에 대한 얘기들 한번 물어봤는데요. 부산의 1, 20대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주는 아니고 유명한 곳 있다고 하면 좀 찾아가서 먹는 정도? 그런데 가면 줄도 서요? 네, 엄청 많이 있죠. 회전이 빨리 된다고 하면 10분, 15분 정도고 많이 기다려야 되면은 한 1시간도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일단 카페마다 그 고유의 맛이 좀 다르다고 들어서 뭔가 맛있는 두쫑쿠를 더 맛있게 뭐 먹는 게 있을까 뭐 하면서 그거 드셔보니까 어때? 차이점이 있어요? 네, 본인 입맛에 맞는 두쫑쿠가 있더라고요. 뭔가 그 피스타치오 함량이나 배합적인 부분이 다 다르니까 어느 거는 제가 먹었을 때 바삭해서 맛있다. 근데 어느 거는 좀 눅눅하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어서 골라 먹으려고 찾아다니지 않나. 후기 일단 너무 맛있고 칼로리가 너무 많아서 많이 못 먹는 게 좀 한탄스럽습니다. 가격 너무 비싸다고 느끼는데 디저트 종류로서는 근데 만드시는 과정을 보면 좀 번거로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 최근에 처음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제 취향이 아니어서 다 먹을 것 같아요. 그래요? 요즘에 확실히 두바이 관련된 게 진짜 유행을 하고 있긴 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심비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팬디에 비하면 비싸다는 생각은 드는데 만드는 과정 보면 생각보다 좀 재료비가 많이 쓰니까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했어요. 한 번쯤은 다 먹어본 것 같은데 막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제 주변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또 가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예. 이 두바이 쫀득 쿠키라는 이름값대로 두바이 물가를 그대로 가져온 것 같다. 그래서 두쫑쿠 가격이 또 괜찮은 곳은 괜찮지만 비싼 곳은 엄청 비싸다. 그렇죠. 네, 이런 천차만별인 것 같은데요. 보통 5,000원 후반대에서 10,000원을 넘기는 경우도 있는데 가격은 보통 어떻게 형성되나요? 이제 이 디저트 카페 영업의 정석적인 가격 측정 방법을 말씀드리면요. 먼저 재료비가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임대료와 전기세 등이 들어가는 운영 비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인건비가 기본적으로 한 상품을 팔았을 때 나가는 고정 비용이고요. 여기에 플러스 가게도 남겨야 되잖아요. 그쵸. 마진율을 더하면은 소비자가가 나옵니다. 이를 고려했을 때 평균적인 마진율은 몇 %냐 따라서 좀 소비자 가격이 나눠지는데 마진율은 보통 높으면은 25에서 낮으면은 10% 초반으로 측정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쫑쿠는 얼마냐라고 봤을 때 네. 크기에 따라서 한 5,000원부터 10,000원 사이고요. 제가 서울 지역의 지인들한테 들어봤을 때는 네. 한 알에 13,000원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13,000원이요? 예, 탕수육 미니 탕수육 가격입니다. 웬만한 끼니보다도 비싼데요? 그러니까요. 와. 그리고 이 두쫑
두쫑쿠는 또 말 그대로 쿠키잖아요. 네. 쿠키류에 비교를 하면은 가격이 적게는 1.8배에서 많게는 3.5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싼 이유는 메뉴가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주 재료인 카다이프나 피스타치오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재료 가격, 이제 원재료 가격이 높아지니까 아무래도 이 판매하는 원가가 높아지면서 그게 소비자가로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비싼데도 그래도 사 먹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두쫑쿠의 인기를 체감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고요? 이 프랜차이즈 카페 말고 이제 개인 카페에서는 사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프랜차이즈 카페는 이 저가 판매 전략이 가능하잖아요. 네. 아메리카노 한 잔에 뭐 1,800원에서 적게는 1,500원, 뭐 평균 뭐 비싸봤자 저가 브랜드는 2,000원 선이니까요. 근데 개인 카페에서 그렇게 하기에는 쉽지 않거든요. 그쵸. 개인 마진을 낮춰야 그 정도 가격이 실행 가능하니까. 그런데 이 두쫑쿠 유행이 시작되면서 개인 카페에서 디저트로 두쫑쿠를 만들어서 판매하면서 이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활력이 조금 돌아온 모습입니다. SNS에서 본 두쫑쿠 맛집 카페가 한 달에 두쫑쿠만 10,000개를 팔았다라고 하더라고요. 10,000개요? 이게 10,000개는 하나당 10,000원이라고 치면 두쫑쿠로만 매출 1억을 냈다는 뜻이고 뭐 한 개당 5,000원이라고 치면 5천만 원 정도 냈겠죠. 와. 네, 이렇게 두쫑쿠로만 어떻게 보면은 좀 생기를 되찾는 모습이고 이런 사회적 현상을 활용해서 공공의 영역에서도 이 두쫑쿠를 좀 잘 활용하고 있다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공공의 영역에서 두쫑쿠를 뭘로 활용하냐라고 해서 봤을 때는 우리 지역사회의 큰 예로는 부산 혈액원이 큰 예입니다. 여기는 이제 헌혈을 하는 곳인데요. 네. 이 헌혈은 국민들의 참여도가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피는 돈 주고 사고 파는 게 금지되어 있거든요. 매혈이 금지돼 있죠. 맞습니다. 이 과거에는 됐는데 그게 이제 오남용 사례가 극심하다 보니까 이게 매혈이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헌혈은 적극적인 참여도가 아주 절실한데 이 헌혈 참여도가 낮은 기간이 1월에서 2월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학생들이 방학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방학을 하면 단체 헌혈의 참여도가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1, 2월에 혈액 보유량이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뭐 적게는 한 3일 지불량밖에 없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 때는 이 혈액원 같은 곳에서 헌혈 독려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부산 혈액원에서는 헌혈에 참여하는 분들께 그래서 이 두쫑쿠를 답례품으로 드리겠다라는 것을 소식을 내자마자 이 헌혈의 집에 정말 물밀듯이 사람들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와. 이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부산 혈액원 간호 2팀장인 김경선 팀장에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MZ세대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두바이 쫀득 쿠키를 활용해서 헌혈 참여를 독려하고자 이번 프로모션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헌혈은 꾸준한 관심과 실천이 필요한데요. 특히 젊은 층뿐만 아니라 30, 40대의 참여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트렌디한 디저트를 답례품으로 제공함으로써 헌혈이 단순히 무섭고 또 희생과 봉사만 강조하는 활동이 아니라 즐겁고 가치 있는 경험이라는 새로운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프로모션 실시 전에는 부산 혈액원 혈액 보유량이 하루에 3일분 미만의 관심 단계로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프로모션 활동을 실시한 후에는 헌혈 참여 효과가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두쫑쿠 증정 소식이 SNS나 뉴스 또 기사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평소보다 10대, 20대 연령층의 헌혈자분들이 방문을 많이 하셔서 이런 분들의 방문이 눈에 띄게 늘었고요. 친구들과 함께 두쫑쿠도 받고 또 헌혈도 하자며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또 자녀분들에게 두쫑쿠 쿠키를 선물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찾아오시는 경우도 되게 많았습니다. 실제 이 기간 동안 부산 지역 헌혈 참여율이 2배 이상 증가하는 큰 성과를 보여서 보릿고개를 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헌혈을 어렵게 생각하시던 분들이 친숙하게 헌혈의 집을 찾아주시는 계기가 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혈액 보유량을 늘리기 위해서 헌혈의 집이 두쫑쿠를 보유해야 하는 이 현실 참 우프면서도 또 결과적으로는 보유량이 많아졌다는 게 참 좋은 일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설마 이 헌혈의 집에서 두쫑쿠를 직접 만드시는 걸까요? 이 혈액원에서 두쫑쿠를 만들진 않고요. 아, 그쵸. 부산 혈액원 또는 이
대상의 헌혈의 집 지점들이 있어요. 모든 헌혈의 집에서 드리는 건 아니고 특정된 지역이 있는데요. 그 해당 지역 헌혈의 집 간호사 선생님들이 직접 이 두쫑코를 사러 뛰어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와. 줄 서서 구매하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초반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헌혈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노력과 이 헌신의 소식이 부산 시내 곳곳에 전해지니까 이 소식을 들은 부산에서 두쫑코를 판매하는 카페 사장님들, 그 소상공인분들이 본인 가게에서 판매하는 두쫑코를 부산 혈액원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아, 이렇게 헌혈의 집에서 좋은 일을 하시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이 두쫑코를 기부를 하겠다라는 선행에 동참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의 유행이 참 다양한 마케팅으로 활용되고 지역사회의 훈훈한 소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두쫑코는 앞서 있었던 탕후루나 마라탕과는 좀 차이가 있는 그런 유행의 흐름을, 또 다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게요. 네, 지금 저희는 김세훈의 리포터 현장 코너에서 두쫑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 두쫑쿠를 맛있게 먹는 것도 좋지만 건강도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두쫑쿠 맛있죠. 근데 전혀 건강해 보이진 않습니다. 네. 이 두쫑쿠 만드는 영상 보셨어요? 많이 봤죠. 근데 사람들이 그 두쫑쿠 만드는 영상들을 또 그렇게 찾아보시더라고요. 네, 이게 또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왜요? 뭐 만드는 그 식감과 그 촉감도 좋아 보이기도 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먹지 못하니까 아, 보기만 해도 좋다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 만드는 과정을 봤는데도 먹고 싶으세요? 오히려 전 더 먹고 싶던데요. 세상에 아, 예디는 모르죠. 제가 네. 디저트 카페를 했었어요. 아, 정말요? 네, 파티시에였거든요. 오. 아, 제가 사실 저는 그 케이크를 만들거나 쿠키 만드는 모습을 소비자들에게 보여드릴 자신이 없었어요. 정말요? 정말 맛있는데 네. 이 버터가 들어가는 양이나 설탕이 들어가는 양이나 네. 초콜릿을 들어가는 양을 보여주면은 이 사람들이 이걸 용기 내서 먹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두바이 쫀득 쿠키는 마시멜로가 그렇게 들어가고 초콜릿이 그렇게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먹더라고요. 그렇죠. 당장의 즐거움을 위해 미래의 건강을 포기한다. 이래서 제가 성공 못했나 봐요. 아, 정말. 제가 이래서 가게가 망했나 봐요. 아, 진작에 보여드릴 걸.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네. 우리가 제가 기능사 자격증 시험을 치면은 그 안에 영양학 그 파트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고려해서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건강에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 칼로리로만 단순히 계산해 보면은 일반 사이즈가 보통 한 주먹 사이즈의 한 반 정도 되잖아요. 5,000원짜리가. 못 듣겠어요. 들으면 더 이상 못 먹을까 봐. 아니, 요 정도 사이즈는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나요? 300칼로리. 300칼로리. 네. 300kcal면 과자 한 봉지 정도? 괜찮죠, 여기까지? 네. 근데 만약에 좀 대형 사이즈, 주먹만한 사이즈, 한 네. 10,000원 넘어가는 거, 그런 것들은 400에서 600칼로리 정도 와. 됩니다. 칼로리도 높지만 사실 이 칼로리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칼로리를 형성하고 있는 영양 성분을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영양 성분은 재료와 그리고 제조 과정에서 봐야 됩니다. 먼저 핵심 재료인 피스타치오 스프레드는 견과류를 갈아가지고 설탕과 기름을 섞어가지고 만듭니다. 수분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순수 에너지원을 농축시켜가지고 만드는 것이고요. 네. 여기에 조리 방법 또한 열량을 높이는데요. 카다이프 면을 버터에 튀기듯이 볶아가지고 사용하는데 그것을 마시멜로우로 감싸가지고 초콜릿 코팅을 입히고 거기 위에 코코아 분말을 한번 더 이제 입힙니다. 네. 사실 카다이프 면도 기름에 한번 튀긴 거예요. 아, 정말요? 그럼요. 처음 알았어요. 세상에나 사람들이 이걸 모르시는군요. 네, 아무튼 이렇게 튀기고 뭐 맛있는 거 입히고 레이어들을 계속 쌓아가지고 만든 것인데 이 조리법이나 재료를 보면은 정말 탄수화물과 지방이 한층 한층 쌓였기 때문에 높은 칼로리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두바이 쫀득 쿠키 전문적인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 이 디저트는 우리가 건강적으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도 어른들은 어린애들 만나면 한마디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한마디 할 수 있는 소스를 드리겠습니다. 인제대학교 해운대 백병원 영양부장인 김기정 영양사에게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는 제조하는 곳마다 크기와 재료가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한 조각당 300에서 600칼로리 정도의 열량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디저트에 비해 두바이 쫀득 쿠키는
빈 공간이 없이 지방과 당으로 꽉 채워진 크기는 작지만 밀도가 높은 디저트입니다. 식후에 대형 사이즈 두 쫑쿠 한 개를 오롯이 혼자서 드신다면 식후에 라면 한 개를 더 섭취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섭취 빈도와 양에 유의하시고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고칼로리 제품이라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혈당 스파이크의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꼭 드시고 싶다면 운동 후나 활동량이 많은 날, 또 에너지가 필요한 날에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활동량이 가장 많은 날, 점심 식사 직후에 반 개 정도만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섭취 후에는 가벼운 산책이라도 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이 두바이 쫀득 쿠키를 섭취하고 싶다면 두 쫑쿠 한 개 열량을 소모하기 위한 운동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겠죠. 두 쫑쿠 한 개가 500칼로리라고 가정을 하고 500칼로리의 열량을 소비하기 위한 운동을 살펴보면 등산은 1시간 20분, 스쿼트는 1000개 이상, 자전거 타기는 1시간 30분, 달리기는 1시간 정도의 운동을 하셔야 한답니다. 쉽지 않은 운동량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추가할게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네. 두바이 쫀득 쿠키 하나가 500kcal라고 했을 때 네. 헬스장에서 천국의 계단 타시죠. 네. 천국의 계단 레벨 7로 해가지고요. 1시간 타셔야 두바이 쫀득 쿠키 하나가 날아가는 겁니다. 1시간요? 1시간 타셔야 됩니다. 와. 보통 예디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체형이나 키 이로 봤을 때는 하루 열량이 1600kcal가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총 대사량이. 네. 이거 하나 드시면은 뭐 이제 한 끼는 거의 한 건너뛰셔야 3분의 되고. 1씩 네, 추가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리고 영양사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이걸로 한 끼 식사 대용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정말요? 영양 성분이 두바이 쫀득 쿠키는 지방과 탄수화물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단백질이나 식이섬유나 다른 영양 성분이 결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한 끼를 대체하기에는 영양 성분상은 불균형이 발생한다. 그러기에 아이고. 반 개만 드셔라. 이게 또 한 끼 굶고 먹어야지라는 생각도 안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제가 예전에 케이크샵을 운영해 본 경험상 이게 저는 그때 케이크를 만들고 판매하는 입장이니까 네. 그 식당에 가도 요리사들이 간을 보잖아요. 디저트 샵 이 파티셰들도 간을 봐야 되거든요. 퀄리티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루에 평균 케이크를 한 3조각 정도 먹거든요. 좋겠다. 안 좋겠다니요. 마음의 소리가. 그러면은 이제 저는 그런 마인드로 영업했어요. 케이크 가게 사장이 먹고 뚱뚱하면은 에이 저놈 저거 봐. 케이크 먹고 뚱뚱해졌구만. 이 소리 나올까봐 그때 몸 관리를 엄청 했거든요.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영업 마치면은 그 정말 고된 몸을 이끌고 가서 헬스장에서 2시간씩 운동해서 겨우 몸을 유지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뭐 혈당 관리나 체중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 두 쫑쿠 섭취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신중해야겠고요. 특히 중장년층이나 노년층들 중에서 그 혈당이 좀 높으신 분들은 이거 정말 섭취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두 쫑쿠 이야기한다고 해서 정말 신나서 왔는데 오히려 명절 잔소리를 하나 더 정립하고 가는 것 같네요. 앞에는 그래도 훈훈한 소식이 있었고. 그렇죠. 앞에만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끝으로 이번 취재에 대한 소감도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전해드린 이 두바이 쫀득 쿠키 이야기에 대한 취지는 원래는 그렇습니다. 이 명절의 관심사가 모든 연령층이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다면은 가장 최신 트렌드 이야기를 좀 주제로 잡아서 전 연령층이 이야기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쫑쿠의 얘기를 좀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방송 잘 들으신 분들은 중간에 기억 안 나시면 유튜브로 다시 듣기 해서 잘 기억해 두셨다가 뭐 손자나 손녀, 조카분들이랑 이야기 나눌 때 결혼이나 취업, 뭐 학업, 성적 이런 불편한 주제보다는 야 너네 두 쫑쿠 먹어봤어? 로 시작해서 훈훈한 소식과 함께 이제 또 여러분들의 니즈인 마지막 잔소리도 좀 채워주셔야 되니까 그 연령이 얼마나 높은지 아냐?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네, 김세훈의 리포터 현장. 오늘은 두바이 쫀득 쿠키 유행 현상을 주제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김세훈 리포터 이번 취재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했다. 엄마 사랑해요. 오래 같이 있어요. 엄마, 아빠,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사랑해요. 하루가 저물어갈 무렵 마음을 치유하는 문장 한 조각. 응원과 위로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문 닫아.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가 한스였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그를 내 곁에 두고 그를 바라보며 그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비록 내가 겉으로는 심술궂고 무뚝뚝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마음속으로는 항상 그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더 늦기 전에. 리사 린드센의 새들이 남쪽으로 가는 날 중에서. 너의 행복을 바라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라는 말을 가장한 말의 화살들. 대학은 어디? 결혼은 언제? 취업은? 임신은? 퇴직했는데 이제 뭐 하시는지? 노후 준비는? 이런 질문들은 아마 본인 스스로가 매일 속으로 되뇌이는 말들일 경우가 많아서요. 오랜만에 친척들을 만났을 때는 그냥 이 동네 두쫑쿠는 어디가 제일 맛있냐? 라고 무해한 질문 하나 던져보세요. 미래의 행복을 바라는 말보단 달달한 디저트 하나로 지금 이 순간 웃음 짓고 편안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다정이들 모두 고맙습니다. 2월 16일 월요일 다정다감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카펜터즈의 Yesterday Once More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연출 김은경, 구성 김국희, 기술 김예은, 저는 아나운서 조혜나였습니다. 다정다감 5시는 지역경제의 든든한 동반자 BNK 부산은행이 함께합니다. When I was young, I'd listen to the radio, waiting for my favorite songs. When they played, I'd sing along. It made me smile. Those were such happy times, and not so long ago. How I wondered where they'd gone. But they're back again, just like a long lost friend. All the songs I love so well. Every sha-la-la-la, every whoa-whoa still shines. Every shing-a-ling-a-ling that they're starting to sing so fine. When they get to the part where he's breaking her heart, it can really make me cry just like before. It's yesterday